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기녀들의 문학 작품을 몇 작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진이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여기 홍랑, 그리고 계랑이라는 기녀들의 작품을 같이 볼 텐데요. 이름 끝에 랑자가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이름 끝에 랑이 붙는 그런 작품은 기녀들의 작품이구나. 그럼 보통 그 작품들의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 임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교과서에 맷버들 가래 걷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 뒤에 이하우 흩뿌릴째까지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같이 한번 보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 화자의 심정과 그 상황에 충분히 몰입을 해가지고 공감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초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줄에 맷버들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의손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한테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조사입니다. 요거 종종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님에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 님에게 뭐 맷버들 산 버드나무 가지래요. 그죠? 우리 버드나무 가지들 휘청휘청 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것들. 이 버드나무 가지가 왜 하필이면 나냐? 뭐 님한테 보내는 게 장미도 아니고 무슨 뭐 라일락 안개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버들나무 가지지? 그러는데 예전부터 어떤 그런 일종의 풍습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이별하는 그런 순간에 가능하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표로 주는 게 버드나무 가지였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혹시 이 한문 이 글자 압니까?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생긴 거? 예, 예, 아는 사람 있죠. 이 버드나무 류자예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글자도 있거든요. 보면 요건요. 예, 그렇죠. 머무를 유자입니다. 보면 발음이 같죠, 그죠?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어떤 동음 이의 아닙니까, 일종의. 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내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안 떠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버드나무를 준 것 같아요. 이 가지를 버드나무 통째로는 못 주고요. 가지를 꺾어서. 자, 그래서 몇 뻗을 가지를 꺾어 보냅니다. 여기 요거 가지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 요즘 말로 바꾸면 가려서. 가려서.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뚝 꺾어. 야! 이렇게 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예쁘고 좀 이렇게 잘생긴 그런 가지로 이렇게 꺾어갖고 줘야지 내 마음을 담아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뚝 꺾어가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걸로만 골라서 꺾어서 보내는 거죠. 누구한테요? 임에게. 일종의 도치가 좀 돼 있네요. 그죠? 원래는 거꾸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임에게 몇 버들 가지를 가려가지고 꺾어서 보내노라. 이거죠. 우리 도치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 수사법 중에서 강조할 때 나타내는 도치법이죠. 그죠? 그만큼 임한테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어떤 아쉬운 마음, 내 사랑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걸로 대신 전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자기를 꺾어서 보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자기 대신 보내는 화자의 분신 같은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모두 담아갖고 가지를 꺾어서 보낼 거야. 중장 볼까요? 자, 그러면 자신은 창밖에 신고 두고 보소서 누가 자요? 예, 주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임께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아이고, 임께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뭐를? 이 몇 버들 가지를, 그죠? 자, 이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막 우리 서경별곡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나 임과 함께 하고 싶어. 어디를 가든 따라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이 버들나무 가지를 통해 갖고 대신 보여주고 있죠. 보면 차마 창 안에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창 밖에 두고 보세요. 심어두고 보세요. 잠깐 두고 보면 금방 시들어 말라버릴 텐데 심어두면 그래도 두고 또 새잎이 나고 새잎이 나고 그러면 임과 함께 오래도록 같이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어떤 절실한 심정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종장에 보면 자,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여기 곧은요. 그냥 전미사입니다. 보통
강조의 뜻으로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뭐 우리 저번엔 이런 것도 봤죠. 뭐 돛 이런 거, 곧 이거 전부 다 강세 전미사. 그러니까 반비에 새잎이 꼭 이렇게 나거든. 그걸 나처럼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새잎 이퀄 나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일시 시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에 대한 내 사랑의 마음이라고 봐주세요. 내 마음입니다. 응? 화자의 어떤 그런 정성스러운 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기생인 어떤 여인이 자기가 각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자, 그 사람과 근데 부득이 헤어지게 됐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별할 때 지은 시조인데요.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이게 다 담아가지고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그 맷버들이죠, 그죠? 여기 새잎도 나오고요.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인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쇄물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쇄물 11쪽 보세요. 왼쪽부터 봅시다. 자, 보면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아주 즐겁고 경쾌하고 밝고 그러진 않죠. 그죠? 슬픕니다. 그죠? 애상적이고요. 주제는 당연히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 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거 이미 사민곡에서도 봤고, 송민곡에서도 봤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죠? 자, 그걸 좀 더 강하게 드러내고 싶어서 도치를 하고 있고요. 그죠? 마치 임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상징적 시호는 아까 봤던 우리 뭡니까? 예, 맷버들. 그죠? 새잎, 새잎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이 맷버들의 상징적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외우지? 외워야지 이러지 말고요. 이 상황에 전적으로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화자라면 내가 그래서 나 대신 내 마음을 담아서 이걸 보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이 다 공감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별하는 순간에 어떤 요즘 뭐 손수건도 주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이별의 정표로 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자, 그리고 그만큼 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새 잎이 나거든. 잊어주지, 날 잊지 말고 나인 것처럼 여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임께서도 자기를 안 잊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 맷버들이죠. 이런 상징적 의미를 두루두루 다 담고 있다는 거. 그죠? 자, 여기까지 밑에 부분 여러분 나머지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바로 한번 봅시다. 자, 인쇄물 오른쪽입니다. 이하우 흩뿌릴지 시조 한번 봅시다. 이화우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하는 백꽃이죠. 백꽃은 언제 핍니까? 예, 봄에 피죠, 봄에. 근데 배꽃 비가 내린다 그랬으니까 꽃이 많이 활짝 폈다가 이제 막 져가지고 바람 한번 불면 꽃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늦봄 정도 되겠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아름다운 분위기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였습니까? 화자는 보니까 이별을 했네요. 그죠? 자, 꽃이 필 때 막 사랑을 같이 함께하고 막 뜨거웠다가 꽃이 지면서 마치 이별한, 그리고 이별해버렸어요, 벌써. 이별한 그런 상황에 있는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러면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나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을 못 잊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소식조차 두절이 되었고, 오질 않는 거죠. 뭐, 우리가 선입견에, 기녀들한테 어떤 정종환념이 어딨어? 그러는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문학 작품에 전해지는 이런 많은 얘기들 보면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평생을 수절한 그런 기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계랑이라는 이 기녀가 이 시조를 쓰고 수절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봄에 헤어졌죠. 봄에 헤어졌는데 중장을 보면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예요? 벌써 가을이 됐네요. 그죠? 가을바람입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최소한 늦가을이네요. 그죠? 이미 시간이 그만큼 한참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맨날 그 사람 생각하는데 서민국 송민국처럼 물 같은 얼굴이 잘 있을까? 밥 잘 먹었을까? 잘 주무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 미안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라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상대방한테 소식이 전혀 없는데 본인만 늘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이러고 있죠. 어떻게 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보았으면 좋겠는데 삼인곡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종장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종장 보세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선생님 얘기했죠. 이 천리라는 거 너무 수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엄청 멀고 높고 깊고 많고 길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천리는 엄청나게 아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아득한 이렇게. 자, 그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심정적으로 느끼기에 내가 정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데 근데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 다 이 화자의 심정적 거리감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화자의 심정적 거리감을 얘기하면서 나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잊는 거죠. 못 잊으니까 여전히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 그러면 아예 대놓고 자기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죠. 그죠? 외롭다라고. 정말 내 이별의 깊이가 이 정도야 라고 그러면서 이게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날에까지 여전히 임을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임의 재에 대한 어떤 염원을 그런 어떤 여성 특유의 그런 섬세한 필치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자, 우리 정리. 자, 보면 그래서 여전히 이 시조도 애상적이죠. 그죠? 애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뭐 당연히 이별의 슬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 천리라는 이 시어 좀 여러분들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계절적으로 시간적 거리감, 공간적으로 여기 천리 이런 말들이 조화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화자의 심정적인 임과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고요. 야, 하강적 이미지 나왔죠? 보세요. 다 하강이잖아. 비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낙엽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런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더 깊이를 더하고 있죠. 그죠? 밑에 있는 자료실 여러분 참고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맵버들 가래 꺾어 그 시조랑 함께 임과의 어떤 이별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슬픔,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편 사슬 시조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 148쪽 피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도 같이 펴놓죠. 인쇄물은 13쪽입니다. 자, 여기 사슬시조 나오죠. 한수마, 시한수마라는 거. 자, 여기 우리 사슬시조는 평시조와 약간의 형식이 다르죠. 초장, 중장, 종장은 동일하지만 사슬시조는 이 초장과 중장에서 많이 파격이 되어 있죠. 사사초 사음부의 음수율, 음보율을 지키지 않고 마치 진짜 사슬로 놓듯이 쭉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압축되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평민들의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수마, 시한수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와 유사한 시조들도 보면 여러분 비슷한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 이런 사슬 시조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을 보인다고 하는 거에 보통 풍자와 해악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특히 이 해악적인 요소는 많이 드러납니다. 평민들의 문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언어 유희를 한다든가 상황을 열거를 통해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웃음을 유발한다든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악성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양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봤을 때 대놓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내용도 많고 그렇다고 뭐 그런 어떤 울분에 차가지고 분노에 겨워서 막 얘기해도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나름대로의 어떤 웃음의 코드로 극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학적인 요소가 이 서민 문학에서는 많이 드러납니다. 자, 이 시조에서도 나름대로 의태어, 의성어 같은 그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가지고
웃음의 코드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상황이 쭉 열거되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도 들죠. 더더군다나 이 얘기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얘기인데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객관화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읽을 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해학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오죠. 자,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 미리 우리가 주제부터 얘기를 하면요. 자, 주제는 한마디로 어떤 삶의 애환과, 아이고, 제가 글씨를 너무 막 쓰네요. 애환과 씨름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애환, 씨름, 이런 거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말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숨이라고 해가지고 구체화를 시켜놨습니다, 일단. 근데 이 한숨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바꿔놓느냐?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놓죠. 여기 보면 한숨을 부르면서 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숨을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가는 표현인데 이게 되게 일단 우리한테 되게 참신하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얘기를 부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한숨아, 시의 한숨아,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시라는 것은 가느다를 세자라서 간단한 한숨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좀 공부해 두라고 그랬죠. 뭐뭐 니은 다. 자, 이 말은 뭐뭐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종의 의문형 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 형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한숨아, 가느다란 한숨아, 너 도대체 어느 틈으로 들어왔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 들어오는 거 싫은데? 피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깜짝같이 들어와 봤죠? 얼마나 가느다란 하길래, 그죠? 틈으로. 자, 그래서 이 한숨을 맞고 싶어서, 자, 우리 다시 원래 근본적으로 뭐였습니까? 어떤 삶의 시련과 애환이었죠. 그죠? 어떤 삶의 시련과 애환을 좀 막고 싶어서, 한숨을 막고 싶어서 아주 문을 달고 꽁꽁 잠그고 되게 애를 쓰고 있죠. 그게 이제 중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문 만드는 과정은 다른 사설 시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도 상투적인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류의 구절이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밑에 뜻풀이가 많이 돼 있는데 무슨 고모장자, 새살장자, 가로다지, 여다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사전적 의미 다 몰라도 됩니다. 다만 여기 장자라는 거, 장지라고도 하죠. 이런 것이 문의 종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화자가. 왜? 한숨이 못 들어오게 닫으려고. 자, 그래서 암돌적이, 수돌적이 문 만들 때 쓰이는 도구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경첩 같은 것들입니다. 자, 빗장도 걸고요. 막 그거를 뚝딱뚝딱 받고 이제 만드는 과정이 보이죠. 그리고 막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그러니까 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요. 자물쇠까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숨 못 들어오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막 의태어들, 의성어들 막 써져 있죠. 그죠? 자, 여기 뭐 덜컥 이렇게 떼떼굴 막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부 다 해학적인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 이렇게 잠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라 떼떼굴. 그러니까 여러분 병풍 알죠? 요즘은 잘 쓰이지 않지만 이렇게 막 그림인데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 봤죠? 여기 막 그림 그려져 있고 산도 있고 막 구름도 있고 막 학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거. 자, 얼마나 센지 마치 이게 한숨이 바람이라면 샥 불어오니까 병풍이 그냥 척척척척 그냥 덜컥덜컥 막 흔들리고 접힐 정도로 족자 이런 거 봤죠,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여기 막 편지 이렇게 막 쓰는 이런 족자 떼굴떼굴 이렇게 말죠. 자, 마치 족자를 떼굴떼굴 말게 할 정도로 야, 이렇게 센 한숨이 어느 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문을 그렇게 잠그고 채우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숨이 또 들어왔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숨이 결국 들어와 봐서 내 곁에 있으니까 어쩐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느라 결국 한숨 쉬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 보면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뭘 막으려고 그랬어요? 한숨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내가 좀 근심에 쌓이지 않고 어떤 시름겨워하지 않고 이러고 싶었는데 못 막았죠. 노력해도 성공을 못했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어떤 마음속에 느끼는 고뇌와 괴로움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왜 무의식 중에 에휴, 이렇게 한숨 쉴 때 있잖아요. 그죠? 자, 마치 그것처럼 마음속에 그만큼 시름과 한숨이 근심이 겨워가지고 이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네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마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그 원인과 상황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외세의 침입이 있고 당쟁이 막 당쟁을 일삼았고 맨날 위에서는 어지럽고 어수선한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기 힘들고 그런 어수선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만큼 삶의 고뇌와 애환이 컸겠죠. 자, 그걸 갖다가 그냥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한숨을 좀 맞고 싶은데 한숨 얘가 얼마나 가느다랗고 잽싼지 또 들어왔네 얼마나 센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해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좀 웃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면. 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당대 사람들도 요즘 못지않게 정말 삶의 시름이 많아서 살기 힘들었구나, 그게 그칠 줄 모를 정도로 계속 그랬구나, 아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시조죠. 그죠? 자, 밑에 단어도 좀 참고하고요, 여러분들. 자, 결국 한마디로 사물들을 쭉 열거하면서 한숨을 막으려는 그런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했죠.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시적 화자가 근심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시조입니다. 근데 이 화자는 결국 한숨을 막지 못하죠. 근심을 막지 못하죠. 그죠? 그만큼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고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격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해학적이고요. 그죠? 보통 이런 거를 근심에 쌓여가지고 부른 노래다 그래가지고 수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수사법은 압도적으로 열거법이 많이 쓰였죠. 그죠? 과장도 돼 있고요. 그죠? 자, 그러한 작품입니다. 일단 사슬시조 앞에 있는 두 편의 사랑 노래와는 좀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조 도산 12곡 4편에 그다음에 여기 시조 뒤에 오늘 세 수 더 했는데 7편 요까지가 일단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